누구나 한 번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등 예비과정 수학 1 강의에 오신 우리 친구들 환영합니다.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저는 최은진입니다. 네, 오늘은요 9번째 시간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는 단원의 제목이 조금 바뀌거든요. 오늘은요 복소수에 관련된 단원이에요, 사실. 그런데 크게 보면 여러분 교과서에서 이제 큰 단원이 하나 바뀌었다고 보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중단원이 바뀌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선생님이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얘들아 복습을 항상 잘해야 돼. 그리고 그림자를 밟아가면서 복습하는 것처럼 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림자 공부법이라고 해서 앞 단원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그림자를 밟듯이 그 다음 단원이 완전히 끝난 다음에 또 복습을 하는 게 아니라 앞 단원이 끝나면서 그 다음 단원 들어가면서 같이 복습을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벌써 복소수 단원이 됐잖아요. 그럼 지금에 와서야 이제 1강을 다시 복습해야지 라고 하시면 조금 늦는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한 단원이 끝났으니까 그 다음 단원 복습하는 거 맞는데요. 너무 많이 왔어요. 여러분 복습은요. 지금 9강이 시작될 정도까지 만약에 1강부터 8강까지의 내용을 한 번도 복습하지 않으셨다면 이 강의를 지금 끄세요. 끄고 다시 1강부터 복습을 먼저 하고 9강을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9강을 볼 때까지 만약에 한 번도 복습을 안 하셨다면 심각하신 거고요. 예, 그래서 혹시라도 복습이 아직 덜 되신 분이 있다면 강의를 과감하게 끄시고요. 먼저 했던 단원을 복습을 하면서 그리고 9강을 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지금도 늦은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습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하시면 되겠지만, 여러분 복습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9강 시작하기 전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가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고요. 복습은 꼭 강의를 다시 보진 않으셔도 돼요. 강의를 다시 꼭 보란 얘기가 아니라 책을 처음부터 다시 풀어보시면서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강의 내용 적었던 거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보고 외워보고 또 써보고 말로 해보고, 이게 복습이거든요. 물론 이해가 잘 안 가거나 생각이 안 나면 강의를 다시 보는 것도 괜찮지만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그림자 복습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복소수 단원 시작하기 전에 먼저 1단원부터 복습하면서 그리고 복소수 가셔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자, 오늘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복소수 처음 들어가는 날인데요. 오늘부터 배우는 단원이 굉장히 또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목표를 한눈에 확인하시고 그리고 내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Sleigh bells ring. Are you listening? In the lane, snow is glistening. 네, 잘 보셨습니까? 단원의 구조가 굉장히 복잡하죠. 그런데 사실 배우고 나면 크게 많은 내용은 아니에요, 여기가. 근데 내용이 소소하게 이렇게 제목으로 다룰 만한 것들이 많아서 선생님이 그걸 다 구조화 시켰기 때문에 좀 많아 보이는 건데요. 일단 이번 시간이 끝나고 나면, 이번 시간 마지막이 되고 나면 아마 마지막에 이번 시간 끝에 학습 목표를 다시 확인하는 순간에는 이거 별거 아니었구나 이 생각 아마 하실 겁니다. 저랑 지금부터 칠판을 보시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죠. 우선 첫 번째 내용입니다. 1번입니다. 자, 1번은요 허수 단위 i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볼 겁니다. 자, 허수 단위 i요. 이게 이제 여러분 교재에 처음 나오는 제목인데요. 먼저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한번 먼저 보시죠. 우선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어떤 내용을 배웠냐면 제곱근이라는 기호를 배웠어요. 그러면서 제곱해서 9가 되는 수가 뭘까라고 물어봤었죠. 그럼 뭘까요? 3하고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그거는 3하고 마이너스 3이야. 여기까지는 되시죠? 그렇다면 그러면 제곱해서 2가 되는 수는 뭘까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이게 중3 때 배웠던 거예요. 뭐였죠? 그렇죠. x는 2가 되는 거 모르겠는데 그래서 만든 기호가 루트 2였죠. 맞습니까?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2. 여기까지 되시죠? 그렇다면 이제 고1이 됐습니다. 고1이 된 상태에서는 여러분 뭐를 또 물어보냐면요. 그러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뭘까요? 그쵸? 이 기호대로 그대로 해석하면요. x는 누가 되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이랑요. 마이너스의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두 가지가 돼요. 맞죠?
요게 2였으면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인 것처럼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으면 루트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런데요. 우리가 중3 때까지는요. 이렇게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건 취급하지 않는다고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루지 않는다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이런 것들도 이름을 붙이고 써먹을 거예요. 계산에도 활용할 거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새로운 세계에 여러분을 초대할 겁니다. 아시겠죠?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수가 있어? 제곱해서 어떻게 0보다 작아져? 이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요. 제곱해서 0보다 작아지는 수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래서 만든 거예요. 수학자들이. 그래서 만든 기호가 바로 루트 마이너스 1인데 이게 뭐냐면 i라고 정의할 겁니다. i, 알파벳 i 있죠? 그렇다면 요거는요.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할 거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허수 단위 i라는 거는 요 기호 i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i라는 것은요. 루트 마이너스 1을 의미합니다. 지금 방금 했죠? i를 쓰는 방법은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다 i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래서 어떻게 쓰시든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쓰시면 되는데 어쨌든 이게 imaginary number라 그래서 상상의 수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수가 아닌 거죠. 제곱해서 0보다 작아지는 수는 사실 우리가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만으로 존재하는 그런 수라는 의미로 i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i는요. 루트 마이너스 1 이거는 정의예요. 그래서 보통 정의는 세 개를 긋거든요. 는은 등호는요. 같다는 표현이지만 세 개를 그으면 정의가 돼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보통 세 개를 그어요. 어쨌든 뭐 세 개든 두 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어쨌든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허수 단위다. 허수를 이루는 단위가 된다라는 의미로 허수 단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요. 두 번째입니다. 자연스럽게 i는 어떻게 얻어진 수냐면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모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정의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i는요. 제곱하면 뭐가 될까요? 그렇죠. 당연히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를 i라고 정의했으니까 당연히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요. 허수 단위 i에서는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좀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요. 이 i가 들어간 수 체계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뭐부터 아셔야 되냐면 여기 이제 지울게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중학교 때부터 배웠던 이 수 체계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를 좀 따라와 보세요. 자, 우선은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수들을 좀 다 얘기해 보세요. 제가 지금 들리면 다 대답을 하겠는데요. 예, 하나하나 다 얘기를 해보세요.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도 선생님 뭐요? 이렇게 얘기를 해보세요. 자, 이제 저는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표적인 수가요. 뭐가 있었냐면 일단 1, 2, 3 이런 거 뭐죠? 그렇죠. 자연수요. 가장 기본이죠. 쉽게 말하면요. 이건 양의 정수였거든요. 자, 그 다음이요. 그쵸. 0이라는 수를 배웠습니다. 그 다음은요. 그쵸.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런 수는 음의 정수였죠. 여기까지는요. 여러분이 이제 정수라는 의미로 요 세 개를 엮어서 배웠습니다. 중학교 때. 따라서 요 세 가지는요. 정수가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었죠. 자, 그 다음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 중에 이 정수 모양이 아닌 2분의 1이나 그쵸? 아니면 0.7이라든지 맞죠? 아니면 100분의 97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수들은 뭐죠? 분수꼴의 모양인 거죠. 맞습니까? 이런 모양을 가진 수를 합쳐서 여러분 뭐라고 할 거냐면요. 유리수라고 할 거예요. 정수까지 포함해서.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정수를 포함해서 이런 수들은요. 정수가 아닌 유리수다. 보통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정수 아닌 유리수다. 그래서 보통은 뭐 2분의 1이라든지 0.7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했었죠. 분수 모양으로 이거 10분의 7 분수로 나타낼 수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내용이었어요. 제가 이제 수체계를 여러분이 어렸을 때 배웠던 것들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배웠던 수 중에 여기에 포함 안 되는 수들도 있죠, 당연히. 어떤 수가 있죠? 그렇죠. 루트 2라든지
그쵸? 얘는 1.4, 1.4 얼마 하고 계속 무한히 가는 수예요. 소수. 맞죠? 무한하면서도 반복되진 않아요. 아니면 파이 3.14, 1592 쭉쭉쭉쭉 반복은 안 되는데 규칙은 없는데 무한히 가는 무한 소수죠. 이런 식의 유리수가 아닌 또 다른 수를 여러분 중3 때 배웠어요. 이해하시죠? 이런 게 뭐였냐면요. 무리수였어요. 그쵸? 무리수.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수들이죠. 그래서 이런 무리수 체계를 여러분이 같이 유리수랑 배웠고요. 여기까지 내용을 배운 게 여러분 지금 상태예요. 지금은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할 거냐면요. 실수라고 할 겁니다. 실수. 그쵸? 실수가 미스테이크 할 때 그 실수가 아니라요.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쳐서 리얼 넘버라 그래서 실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사용을 했겠죠. 어쨌든 근데 이제 이 실수까지가 여러분 지금 상태에 딱 알고 있는 개념이고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실수에다가 수를 하나 더 얹을 거예요. 어떤 수를 얹을 거냐면요. 지금 방금 했어요. 허수. 존재하지 않는 수죠. 사실은 제곱해서 음수가 됐던 그 수 있죠. 그거를 얹을 겁니다. 따라서 실수가 아닌 수를 합쳐서 허수까지 합칠 거예요. 요거 두 개를 합치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이건 이제 여러분이 새로 배우게 되는 수 체계입니다. 자, 여기는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요. 복소수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모든 수들은요. 이 복소수 안에 모조리 들어갑니다. 복소수. 여기까지 되시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이제 자연수를 배웠고 중학교 1학년 때 영과 음의 정수를 포함해서 정수를 배웠습니다. 그 상태에서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까지 배워서 요 두 수를 합쳐서 이제 유리수라고 정의를 했었죠.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내용이었어요. 유리수는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수를 의미하냐면요. 쉽게 말하면 정수, 분의 정수 이런 분수 모양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유리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쵸. 단 분모는 0은 아니죠. 왜 이걸 유리수라고 얘기를 다 할 수 있냐면 유리수, 유리가 아니라 사실은 유비거든요. 비가 있는 수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연수 1이나 2나 3 같은 경우는 1은 1분의 1, 2는 1분의 2, 3은 1분의 3 이러면 분수 모양으로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정수분의 정수로. 그래서 이게 다 유리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1, 2, 3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자연수, 영, 음의 정수 모조리 다 유리수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런 진짜 분수 모양 있죠. 이런 것들도 다 유리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유리수는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 지금 그거예요. 그러면 유리수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유리수가 아닌 무리수를 여러분 중3 때 배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건 분수로는 나타낼 수가 없겠죠.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이제 고1이 되면서 여기까지 알고 있는 내용에 확장해서 허수를 배웠죠. 지금 방금. 그게 바로 뭐냐면 I. 이 허수 단위 I를 포함하고 있는 수가 허수라고 보시면 돼요. I가 포함된 수. 그래서 요건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 I가 포함된 수를 허수라고 할 건데 허수를 포함하고 실수를 포함해서 결국엔 복소수야라고 이름을 붙일 겁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요. 자, 이제 제가 문제를 내겠습니다. 선생님 어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수가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허수인지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고 싶어. 그러면 일단 뭘 해보면 되냐면요. 유리수인지를 판단하는 요령은요. 그렇죠.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보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분수, 그 중에서도 정수분의 정수 표현이 가능하면 유리수예요. 아시겠죠? 자, 일로 오세요. 유리수를 판단하는 방법은요. 정수분의 정수꼴로 나타낼 수 있어? 표현이라고 쓸까요? 표현이 가능해?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단 이 분모는 0은 아니죠,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된다면 이제 유리수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어떤 수가 허수인지를 알고 싶어요. 혹은 실수인지를 알고 싶어요. 허수가 아니면 실수거든요. 그러면 실수인지를 알고 싶다고 얘기해 볼게요. 어떤 수가 여기 다시 그림으로 갈까요? 실수와 허수 중에 실수 범위에 여기에 포함되는 수야 라고 구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해보면 될까요? 쉽게 말하면 제곱해보면 돼요. 왜냐면 아까 제가 I라는 기호는요.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걸 의미했었죠. 그러니까 이 I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 허수거든요.
i를 포함하고 있는 수는. 그러니까 실수인 걸 판단하려면 제곱해 보시면 돼요.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 배웠던 이 실수는요. 제곱해서 전부 다 0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수였어요. 0은 제곱하면 0이고요. 나머지 수는 어떤 경우에도 제곱하면 양수가 됐어요. 양수 제곱하면 맞죠? 그리고 처음으로 제곱하면 음수가 되는 수를 발견했죠. 오늘 우리가. 그게 바로 허수였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오세요. 그래서 실수인지 아닌지 어떤 수를 구분하고 싶으면요. 제곱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곱해서 그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그 수는 실수다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하시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이 좀 수체계를 좀 자리를 잡으시면 되고요. 머릿속에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부터는 허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중학교 때까지는요. 실수에 대해서 많이 배워왔어요. 지금부터는 허수를 처음 배우는 거기 때문에 허수에 대한 개념, 허수의 종류, 그리고 허수를 계산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서 문제풀이를 좀 할 거거든요. 오늘의 목표가 바로 그런 것들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문제를 풀 게 많이 없어요. 이렇게 개념을 좀 정리하고 가시면 되고요. 저랑 같이 이런 어떤 수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런 것들 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허수 부분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잡으셔야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두 번째라고 보시고요. 이제 2번은요. 복소수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탐구해 보죠. 자,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복소수라는 거는요. 어떤 수를 포함했었죠? 그쵸? 실수 개념과 허수 개념을 포함하는 거였죠. 기억하시죠, 방금? 실수는 이만큼 많은 수들을 포함했었고요. 허수는 i가 들어간 게 허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허수를 좀 더 우리는 집중적으로 탐구할 예정이라서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볼게요. 예. 그래서 허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i가 이렇게 들어간 수면 허수인데요. 뭐 i도 되고요, 마이너스 2i 이런 것도 허수예요. 뭐 루트 3i 이런 것도 허수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i가 들어갔으면 허수기 때문에 예를 들어 1 플러스 i 이런 것도 허수예요. 이런 것도 1 플러스 i 아니면요 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5i 이런 것도 허수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런 모든 것들 아니면 2 마이너스 루트 3i 이런 것도 전부 다 허수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허수는요 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요 i 부분만 살아있는 순수한 허수라고 해서 순허수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까지 두 개가 다 나와 있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순허수 아닌 허수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는 되세요. 지금 개념이 처음 나와서 그런 거지 어려운 개념들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소수 체계는 실수와 허수로 나누는데요. 우리는 이 허수에 초점을 맞출 거고요. 허수는요, 보통 i가 들어간 걸 얘기하는데요. 순허수랑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보통 복소수다 그러면 보통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요. 보통 유리수다 그러면 보통은 표현을 P분의 Q, 단 P는 0이 아니야. 정수분의 정수 이렇게 표현해요. 유리수라 그러면. 그럼 복소수는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렇게 표현해요. A 플러스 BI.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요. 만약에 복소수 중에 실수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리수도 잠깐 보시면 P분의 Q라고 표현했을 때 만약에 이 중에 유리수 중에 정수가 되고 싶으면요. 분모에다가 2를 주고 여기다가 뭐 1, 2, 3 이렇게 가면 다 정수가 나오는 거죠. 이런 식의 표현이 가능하니까 아 유리수는 이렇게 나타내면 분수 모양 나타내면 되는구나 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여기 복소수도 A 플러스 BI로 표현해버리면 실수는요 이 중에 A만 남은 거예요. 말하자면 복소수 중에서 B를 0을 줘버리면 여기가 없어지니까 실수만 남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복소수는 보통 A 플러스 BI로 표현하고요. 모든 복소수는 A, B는 실수야 이렇게 써주시면 모든 복소수는 여기 안에 걸려요. 그래서 실수는 A 플러스 BI 꼴에서 B에다 0을 주면 실수가 남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허수는요. 누구에다 0을 주면 B에
꼭 0을 줄 필요는 없고요. B가 0만 아니어주면 돼요. I가 들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B가 0만 아니게 되면 허수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실수와 허수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 거죠. 구체적인 표현으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허수에서는요. 순허수랑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있었죠. 순허수가 되려면 I만 살아남아야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0이 돼야 돼요? A가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여기서 A가 0이 돼버리면 바로 순허수로 가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A가 0이 아니게 되면 이거는 순허수가 아닌 허수가 나오는구나 해서 이렇게 둘로 또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복소수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한다? A 더하기 BI로 표현한다. 그 이유는 A, B에 실수를 주면 되고요.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B가 0일 때랑 아닐 때에 따라서 실수와 모든 허수를 다 표현이 가능하구나. 그러면서도 A가 0과 0이 아닐 때에 따라서 순허수랑 순허수가 아닌 허수도 구분이 가능하구나. 그래서 이 표현들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반드시 기억하실 내용들을 제가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럼 요거를 좀 지워보도록 하고요. 우리 여기 옆으로 와서 잠깐만 보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소수 체계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두 번째는 요 내용을 우리가 집합에서 우리 중학교 때 벤 다이어그램 좀 그려봤었죠. 벤 다이어그램으로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정리를 해보시면 일단 복소수다 그러면 보통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실수가 이렇게 있다면요. 그 나머지 부분은요. 허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리고 실수와 허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허수는요. 또다시 순허수랑요. 순허수가 아닌 허수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그림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물론 실수는요. 유리수와 무리수로 나눌 수 있죠. 근데 오늘의 목표는 실수를 탐구하는 게 아니라 요 허수를 좀 공부하는 시간이니까 요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추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복소수는 방금 했듯이 A 플러스 BI, A, B는 실수, 꼴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실수는 B가 0인 경우다. 그 다음에 이때 허수는 B가 0이 아닌 경우다. 그리고 순허수는 A가 0인 경우다.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입으로, 말로, 글로 쓰면서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내용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는요. 그럼 어떤 복소수를 제가 제시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2 플러스 3i 이거 복소수 맞죠? 그 중에서도 허수죠. 그런데요. 이런 복소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복소수에서 즉 이 허수에서 구체적으로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할 수 있어요. 자, 허수 부분은 당연히 i가 들어간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때 3을 요 부호 포함해서 플러스 3을 이 복소수의 허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허수의 허수 부분. 그 다음에 요 2를요. 실수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것도 구분하는 게 또 문제화 되거든요.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럼 또 해볼까요?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실수 부분 누구예요? 마이너스 1이죠? 허수 부분은 플러스 루트 3이죠.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문제. 5i다 마이너스 요거는요. 실수 부분은 뭐가 될까요? 0이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5가 되죠. 아시겠죠? 자, 그럼 또 문제. 5 그냥 5예요. 이거는요. 이것도 일종의 복소수잖아요. 그럼 이거는 실수 부분은 그렇죠. 5죠. 허수 부분은 0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으면 실수 부분만 있으면 실수면요. 실수 부분만 살아있는 거고 허수 부분은 0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구분하실 수 있게 연습을 좀 하는 것도 개념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제가 이제 기본 복소수 체계까지 좀 정리를 조금 더 해봤습니다. 조금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 체계를 좀 더 확장해 간다? 뭐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수가 어느 범위에 들어가는지 내가 나눌 수 있구나.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허수. 눈에 보이지 않는 수였지만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탐구해 보겠구나. 요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내용 하나 더 갈게요.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허수 단위 i를 공부했고요. 그 다음에 팁으로 제가 수체계를 쭉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복소수 체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드렸고요. 복소수를 주어줬을 때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제 세 번째는요. 아주 중요한 복소수의 하나의 정의가 나옵니다. 켤레의 복소수.
자, 이거는요.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켤레복소수를 찾아라 이런 내용은 잘 안 나오고요. 그걸 활용해서 이제 다른 문제에 적용하거나 활용된 응용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정의입니다. 켤레가 뭐죠? 언제 쓰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켤레, 양말 한 켤레 이런 얘기 하죠. 켤레는요. 짝꿍이에요. 짝꿍. 짝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켤레 복소수면요. 어떤 복소수와 켤레, 짝꿍이 되는 복소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제 말 알겠죠? 그래서 수학에서도 이렇게 이름이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쌍둥이 소수. 그러면 어떤 소수랑 쌍둥이라는 의미의 소수, 쌍둥이 소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켤레 복소수, 어떤 복소수와 양말처럼 한 짝을 이루는 또 다른 복소수를 의미하는데 보세요. 보통 어떤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할게요. 물론 A, B는 실수다. 그러면요. 이거의 켤레 복소수를 찾아라. 켤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이건 정의니까 의심하시면 안 돼요. 외우셔야 돼요. A-BI. I의 보호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켤레 복소수는요. I,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는 게 바로 켤레 복소수예요. 연습을 좀 해볼까요? 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예를 들어 2 플러스 3i다. 켤레 복소수 찾아보세요. 2 마이너스 3i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루트 2i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5에 여기만 바꾸는 거니까 플러스 루트 2i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문제 5i다. 그럼 이거는 켤레 복소수는 마이너스 5i죠? 다시 문제 5다. 켤레 복소수는 5죠. 왜요? 여기는 굳이 말하면 5 플러스 0i니까 여긴 부호 바꿔봤자 0은 0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대로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 부분밖에 없는 그 복소수는요. 켤레 복소수를 구해도 똑같아질 수밖에 없겠죠. 이 i 부분만 부호를 바꾸는 거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켤레 복소수를 바꿔서 구하는 걸 꼭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수학적인 표현을 좀 익혀보시죠. 켤레 복소수는요. 워낙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학적인 표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복소수를 보통은 우리가 복소수다 그러면 보통 Z, G라고 표현을 해요. 알파벳 G. 그래서 어떤 복소수를 G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G의 켤레 복소수를 찾아볼 거거든요. 그러면 그 켤레 복소수를 보통 수학에서는요. 여기다 모자를 얹어줘요. 그래서 바라고 얘기합니다. G바. 위에다 이렇게 짝대기라고 얘기하거든요. 요거 하나 그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복소수 Z에 혹은 G에 켤레 복소수다 그러면 G바가 됩니다. 읽을 때는 G바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해볼게요. 요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한다. 그럼 이거의 켤레 복소수는 A 플러스 BI에 바를 붙인 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나와요? A 마이너스 BI겠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2-3i의 켤레 복소수다. 그러면 2-3i에 바를 붙이시면 되죠? 근데 이게 결국 어떻게 나온다고요? 2 플러스 3i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켤레 복소수의 표현까지도 반드시 완전히 익혀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올 거거든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제 풀고 싶으시죠? 아직 안 됩니다. 하나 더 하시고 문제 풀러 갈 거거든요. 저랑 같이 조금 더 내용을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기 전에 마지막 내용 정리예요. 4번이라고 하시고요. 이 내용 한번 보시죠. 자, 네 번째는요. 복소수 상등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우시면요. 이렇게 하셔도 돼요. 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이 얘기랑 똑같거든요. 서로 같을 조건. 자, 복소수 상등. 상등이라는 개념은요. 같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두 복소수가 나왔는데 그 두 복소수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는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건 시험에 꼭 나오고요. 여러분의 선배인 이제 고2가 되는 학생들이죠. 그 학생들이 지난 11월에 치른 고1 학력평가, 11월 학력평가에도 나왔던 개념이고요. 여러분이 내년에 이제 이 부분을 배우고 모의고사를 보게 되더라도 학력평가를 보게 되더라도 아마 이 파트가 시험 범위에 들어간다면 반드시 등장할 문제, 소재가 될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복소수 상등의 아이디어는 바로 이겁니다. 이 얘기예요. 들으면 납득이 가요, 사실. A 더하기 BI가 C 더하기 DI랑 같다는 얘기예요. 단
A, B, C, D는요. 실수예요. 그렇다면 A 더하기 BI가 C 더하기 DI랑 같다는 것은 즉 이쪽 복소수랑 오른쪽 복소수가 같다라고 한다면 결국 어떻게 돼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실수 부분끼리 같고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화살표 양쪽으로 하고 이렇게 그으면 완전히 같다는 의미입니다. A가 C랑 같고 실수 부분끼리 B가 D랑 같아. 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복소수 상등의 정의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A 플러스 BI가 이렇게 할게요. A 플러스 2I가 3 플러스 BI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AB가 실수야 이렇게 주잖아요. 매우 간단한 문제긴 하지만 그러면 AB가 실수기 때문에 여기 A는 3하고 같아야 되고요. 그러니까 왼쪽의 복소수랑 오른쪽 복소수가 같은 복소수가 돼야 된다는 거니까 I는 I끼리 같아야 되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A는 3이 되고 B는 2가 된다. 이렇게 가는 게 복소수 상등이에요. 굉장히 내용은 간단하죠.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게요. 요 조건이 있어야만 말이 돼요. 다 실수여야만 돼요. 앞에 있는 개수가. 왜냐면 요 조건이 없으면 만약에 이게 없다라고 한다면 얘가 허수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조건이 없으면. 근데 만약에 허수가 됐다고 치면 이런데 A에서 I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버리면 이 I끼리 더해서 이쪽 I랑 같아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버리면 실수끼리 같고 허수끼리 같다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반드시 조건은요. 전제 조건은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꼭 붙어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비교하면 돼. 그거예요. 그래서 이건 끼리끼리 비교의 이거예요. 끼리끼리 비교. 아시겠죠? 요 내용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걸 보시고 나서 아마 제 생각엔 끼리끼리 비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생각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같이 비교하고 알고 넘어가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저랑 같이 잠깐만 보시면요. 끼리끼리 비교하는 거 제가 많이 해드렸어요. 끼리끼리. 제가 제목을 끼리끼리라고 붙일게요. 끼리끼리 비교하는 게 예를 들어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 중에 A 더하기 B 루트 3이 C 더하기 D 루트 3이다 이렇게 주고 ABCD는 유리수야라고 줬어요. 요 루트의 반대, 루트가 무리수니까 유리수야라고 줬어요. 즉 이거는 이쪽 무리수와 오른쪽 무리수가 같을 조건이 뭐야?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뭘까요? 똑같죠 지금. 같은 얘기예요. 여기가 무리수가 같으려면 무리수끼리 같고 여기 무리수가 안 들어간 것끼리 같으면 돼요. 왜냐면 A, B, C가 유리수니까. 아시겠죠? 따라서 끼리끼리 같다 해서 A가 C랑 같고요. B가 D랑 같다.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여러분이 처음으로 접한 끼리끼리 같은 무리수 상등이었습니다. 자, 1번은요. 무리수 상등입니다. 자, 요 아이디어가 그대로 쓰였다는 거 아시겠죠? 무리수 상등의 아이디어를 지금 복소수 상등에도 그대로 써서 적용한 겁니다. 끼리끼리 같다. 조건에 다른 점이 있다면 무리수 상등은 반드시 조건에 유리수 조건이 붙어야 되고요. 방금 했던 복소수 상등은요. 반드시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끼리끼리 같다가 뭐가 또 있었죠? 그쵸? 여러분 전전단원에서 했던 항등식 개념 기억하세요? 요건 약간 다른 의미긴 한데 요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었기 때문에 같이 기억하시면 잊지는 않으실 거예요. 만약에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렇게 주고 문제를 이렇게 줬어요. 뭐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AX 더하기 B가 CX 더하기 D다 이렇게 줬어요. 그럼 A, B, C, D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쵸. X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A는 C랑 같고 B는 D랑 같았었죠. 이것도 기억하시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X에 대한 항등식이니까 요 X를 끼고 있는 것끼리 같고 끼리끼리 안 끼고 있는 것끼리 같다. 그래서 이것도 끼리끼리 같다. 그 개념을 활용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도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의 아이디어나 사고방식이 단원이 확장이 되더라도 비슷하게 흘러가요. 사고의 패턴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를 1학년 수학을 잘 잡아 놓으시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점점 그게 확장돼 가는 것 뿐이니까 공부를 하시기가 굉장히 수월해요. 근데 만약에 1학년 수학부터 막 헤매잖아요. 그게
안 잡혀 있으니까 학년이 올라가도 비슷하게 확장돼 가면 굉장히 쉬웠을 텐데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고 기초가 확실한 학생들은 2, 3학년이 되면 점점 더 쉬워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거기에 살만 붙이면 되니까. 근데 1학년 때가 확실히 안 되면 그걸 새로 배워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수학이. 그래서 여러분 수학은요 반드시 1학년이 중요하고요. 여러분은 이 중요한 순간에 저랑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1학년 수학 굉장히 중요하니까요. 열심히 공부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요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하시면요 우리 드디어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저랑 같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풀 건데요. 제가 많은 설명을 했지만 내용은요 문제는요 사실은 되게 조금밖에 없어요. 그만큼 여기는요 개념 자체를 말로 이해하고 설명하고 그런 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문제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같이 보시죠. 예제 1번입니다. 다음 복소수에 대해서 각 물음에 답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놓고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각각 구분해 보래요. 그러면 당연히 첫 번째는요. 실수 부분은 누가 될까요? 2가 되고요. 허수 부분은요. 3이 되겠죠. 앞에 있는 개수만 따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실수 부분은 5가 되고요. 허수 부분은 뭐죠? 0입니다. 없습니다. 그쵸? 그럼 0이라고 쓰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실수 부분은요. 마이너스 없네요. 0이네요. 허수 부분은 뭐가 될까요?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죠?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 복소수들에 대한 질문,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구분하는 거 기억하시고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렇다면 실수와 허수를 구분하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허수가 되겠죠? 제가 뭐라고 얘기했죠? i가 들어가면 허수예요. 이건요, 실수겠죠? 이건요, 역시 허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를 각각 구하시오 그랬죠. 켤레복소수는요. 쉽게 말하면 2 플러스 3i에 이렇게 발을 얹어준 겁니다. 그러나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요 표현을 요구한 게 아니고요. 요거를 직접 바꿔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허수 부분의 보호만 바꾼 2-3i가 될 거고요. 되셨죠? 그 다음에 요거는요. 역시 켤레복소수를 구하시면 i 부분의 보호만 바꿀 건데 i가 없죠. 그러니까 이건 그대로 5가 됩니다. 5발을 구한 거죠, 결국. 근데 답은 5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루트 3i에 아이고, 이게 어떻게 쓴 건가요? 마이너스 루트 3i에 발을 씌운 거거든요. 그러면 i의 보호를 바꾸니까 루트 3i에서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켤레복소수 구하는 것까지 여러분 연습이 아마 되실 거고요.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유제 1번입니다. 자, 유제 1번은요. 다음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 값을 좀 구해보래요. 자,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는요. 1 플러스 xi가 y 플러스 2i다. 실수 xy의 별표까지 좀 하실까요? 이거 뭐죠? 복소수 상등이죠. xy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끼리끼리 같다 이 얘기죠. 그래서 따라서 y는 1이고요. x는 2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복소수 상등의 가장 기본 문제입니다. 2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실수 xy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이쪽이 0이 되니까 끼리끼리 같으면 돼요. 그러니까 0이 됐다는 얘기는 0 플러스 0i인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0은 0끼리 같고 i는 i끼리 같아서 x는 마이너스 1이 바로 나오고요. 그다음 이쪽도 0이 되니까 y는 2가 또 바로 나오게 되는 문제. 하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유제 2번입니다. 유제 2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복소수 상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복소수랑 같다. 실수 A, B 역시 별표하실까요? 복소수 상등이죠. 따라서 A 더하기 B는 3과 같다. 끼리끼리 같다. A 빼기 B는 I의 앞에 개수인 1과 같다. 개수가 없으면 1이죠. 지금 I가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가 3이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B는 I 앞에 있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1이죠. 요렇게 되죠. 그렇다면 요거를 연립해서 AB를 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럼 두 개를 더 해보겠습니다. 2A가 4가 되니까요. A는 2가 되고요. 여기까지 되시죠. A가 2가 되면 이런 데 넣어주시면요. B는 1이 된다 해서 A, B의 값을 간단히 구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제 확인되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했던 문제 중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했던 개념 중에 문제화할 수 있는 것들 대표 유형들이 지금 나왔거든요. 같이 한번 살펴보시고 연습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요. 조금 늦었죠? 잠깐만 쉬었다가 그 다음 내용 넘어갈 거거든요. 조금만 쉬었다가 가시죠.
예, 잘 보셨습니까? 장명주 학생의 버킷리스트였고요. 첫 번째 나온 거, 돈 주고도 그 하고 싶은 직장을 구하기. 이거 정말 인상적인데요. 돈을 주면서까지,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주면서까지 하고 싶은 일을 찾는다는 건 굉장한 행복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평생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될 직업을 찾을 때 내가 정말 돈을 주고라도 꼭 이 직장에 다니고 싶다라는 직장을 얻는다는 건 여러분 굉장한 행운입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꼭 이룰 수 있기를 선생님 응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복소수를 끼리끼리 이제 계산하는 것들을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기본 개념은 다 잡으셨고요. 지금부터 저랑 복소수를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복소수의 사칙 연산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칠판을 먼저 보시죠. 자, 우선 5번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복소수의 사칙 연산입니다. 사칙 연산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예요.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하는 건데 원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굉장히 쉽습니다. 쉬운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지켜줘라는 원칙만 잘 지켜주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원칙은요. 제가 원칙 1이라고 쓸게요. 첫 번째 원칙은 일단 i가 끼어있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올 거 아니에요. 허수를 계산하는 게 여기서 포커스에 맞춰지실 거예요. 복소수 중에서도 아마도 허수를 계산하는 게 목표일 겁니다. 허수끼리 이제 더하고 빼고 곱하기 나누고를 많이 할 텐데 물론 실수도 같이 껴서 하겠지만 그랬을 때 원칙 첫 번째는요. i를요 무조건 문자 취급을 하시면 돼요. i를 문자처럼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그러면 굉장히 쉬워져요. 그렇다면 다항식의 연산과 똑같아집니다. 다항식의 사칙 연산을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다시 i를요 문자 취급을 하되 다항식의 사칙 연산처럼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조금 이따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두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요.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었어요. i를 제곱하면 뭐였죠? 마이너스 1이었죠. 요거 굉장히 많이 쓰일 거예요. 요거 기억하시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원칙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요. 다항식을 나눗셈을 하듯이 복소수를 나눗셈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중요해요. 근데 이 나눗셈은 어렵진 않고요. 복소수, 즉 허수가 등장한 것들의 나눗셈은요. 보통 뭐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무리수의 나눗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눗셈은요. 분모를 보통은 실수화한다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분모의 유리화를 상상하시면 돼요. 즉 무리수 계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뭐 루트 2분의 1이다. 예를 들어 이게 뭐냐면요. 1 나누기 루트 2였잖아요. 중학교 때 배운 거예요. 그럼 루트 2분의 1이니까 이거 어떻게 계산했냐면 양쪽에 루트 2를 곱해서 2분의 루트 2 이렇게 분모를 유리수화해서 계산했었죠. 맞아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2 플러스 루트 3분의 1이다. 그럼 이거 계산 어떻게 했었죠? 그쵸? 요거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 나누기 2 플러스 루트 3인 거예요. 그럼 이거는 2 플러스 루트 3분의 1 이렇게 이제 분수로 계산을 하는데 요걸 계산할 때는 양변에 누굴 곱했죠? 유리화 분모를 하기 위해서 2 마이너스 루트 3 곱했던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분모가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 제곱을 빼고 위에는 그냥 쓰고 그래서 이게 1이니까 이게 정답. 이렇게 했던 거 기억하시죠? 똑같아요. 똑같고요. 단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잠깐 보시면요. 만약에 2i분의 1이다. 그럼 여기다 양쪽에 i를 곱하시면 되고요. 2i분의 1. 그러면 뭐 2 플러스 i분의 1이다. 1 나누기 2 플러스 i겠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양쪽에 2 마이너스 i를 곱하시면 돼요. 제 말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분모를 이런 경우는 실수화한다고 얘기하거든요. 분모를 실수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켤레복소수를 곱하는 것처럼 이렇게 분모를 유리화하는 걸 생각하고 가시면 돼요. 이건 좀 이따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의 사칙 연산은요. 어렵진 않아요. 문자식 계산하는 것처럼 해보시면 아마 금방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부터 저랑 문제풀이 좀 해보실 거거든요. 우선 가장 간단한 덧셈 뺄셈부터 시작해 보시죠. 문제를 보시죠. 자, 두 복소수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요. 요 두 수를 더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1 플러스 i에 2 마이너스 i를 더할 겁니다.
이렇게 더할 건데요. 어차피 문자 취급해서 한다는 건 i끼리 더하고 아닌 것끼리 더하면 돼요. i는 문자처럼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자기끼리 계산하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끼리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3이 되고요. 요건 없어지네요. 그러면 3이 답이네요. 이해하시겠죠? 그런 계산 의미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마찬가지로 1 플러스 i에다가 2 마이너스 i를 이번엔 뺄 거죠. 그럼 제가 얘기했죠. 요거를 이렇게 일단은 분배를 하셔야 돼요. 다항식의 연산과 똑같아요. 그럼 먼저 여긴 뭐가 되냐면 1 플러스 i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i가 돼요. 여기까지는 되시죠? 근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자처럼 취급하고 가시면 돼요. i를요 문자처럼 취급하세요. 그럼 자기들끼리 계산 가능하죠. 그래서 2i가 되고요. 나머지끼리 계산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이거예요. 이제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i가 들어갔다 그럼 겁먹지 마시고요. 다항식처럼 똑같이 계산하세요. 그 대신에 i를 문자처럼 계산하시고요. 그러니까 i끼리 계산하시면 돼요. 그리고 동류항인 것처럼 나머지는 숫자, 즉 실수끼리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예제 2번은요. 곱하기거든요. 1 플러스 i랑 2 마이너스 i를 곱할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하죠? 한 개 한 개 다 들어가면 되죠? 맞습니까? 따라서 2가 되고요. 또 곱하면 마이너스 i. 네, 이렇게 곱하면 2i.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i 제곱. 자, 집중하세요. i 제곱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따라서 이쪽은 플러스 1이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쵸? 이게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러면 이제 계산이 가능해요. i끼리 문자 취급해서 i가 나오고요. 플러스 i, 숫자, 실수끼리 계산해서 3이 나오죠. 정답은 이렇게. 이제 하실 수 있겠죠? 전혀 어렵지 않아요, 계산.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나눗셈을 해볼 건데요. 나눗셈 어떻게 하라고요? 2 마이너스 i를 1 플러스 i로 이렇게 된다는 건 나눗셈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수 모양이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하라 그랬죠? 분모를 유리화하듯이 분모를 실수화하라고 했어요. 그럼 양변에 누굴 곱할까요? 그렇죠. 1 마이너스 i 요거에 켤레를 곱하셔야 돼요. 켤레 복소수를. i의 부호를 바꿔서 되셨죠? 자, 그럼 계산 들어갑니다. 분모는 뭐냐면요. 앞에 거 제곱에서 뒤에 거의 제곱을 빼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분자는 한 개 한 개 다 들어가면 되죠. 그래서 2 마이너스 2i 이렇게 들어가면 마이너스 i 이렇게 들어가면 플러스 i 제곱.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다시 또 집중하세요. i 제곱이 뭐였죠? 마이너스 1이었죠. 역시 i 제곱이 뭐였죠? 마이너스 1이었죠. 자, 그럼 분모가 2분의가 되고요. 이쪽 계산 들어가면 마이너스 3i 끼리끼리 이거는 1. 그래서 정답은 이게 되는 거죠. 2를 가운데 쓸게요. 그리고 요거는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하나하나 쪼개서 2분의 1에서 2분의 3i 마이너스 요것도 괜찮아요. 두 개 다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복소수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기본만 해봤거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연습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어렵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복습만 좀 해오시고 저랑 같이 다음 시간에 연속해서 연습하시면 되니까 예, 복습만 잘 해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포켓신문 확인하시고 퀴즈 정답도 올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는 수학을 체인지하다 체인지 수학 최은진이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떠나보고 싶은 여름 일곱 빛깔 바다와 커다란 나무 그늘 아래 황홀한 달빛 숨겨지는 아주 춤추는 그대와 함께